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조용히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 나온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뭔가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배가 무겁습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낮이 되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변비가 오래되어도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약도 전처럼 시원하게 듣지 않는 분들. 한 알로 되던 것이 두 알이 되고 두 알도 약하게 느껴져서 결국 세 알씩 드시는 분들. 약을 먹은 날만 잠깐 해결되는 것 같다가 다음 날 다시 막히는 패턴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 저는 지금 그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비가 지금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뭔가 하나를 바꾸는 계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을 조금 넘기신 여성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변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식후에 배가 너무 더부룩하고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쭈어 보다가 배변 습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며칠에 한 번씩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상황이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변이 이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변비약을 한 알 드시면 그 다음 날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오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냥 나오는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한 알로는 효과가 줄었습니다. 두 알을 드셔도 완전히 시원하지 않은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변이 토끼똥처럼 동글동글 끊겨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로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덩어리가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도 뭔가 다 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남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식욕도 줄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이미 배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왜 밥을 그렇게 조금 드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이 드니까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배가 꽉 찬 느낌 때문에 먹기가 불편하셨던 겁니다. 그 느낌이 변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르신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진료실에 오시기 몇 주 전에는 화장실에서 힘을 너무 많이 주다가 변기에 앉은 채로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변에 피가 약간 비쳤고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변비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로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서서히 악화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는 사이 장 안에서의 상태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60대 이후에는 변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대장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들어올 때 이 물질은 죽처럼 묽은 상태입니다. 대장은 이 묽은 물질에서 수분을 뽑아내 몸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변이 형성되어 항문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수분을 빨아들이느냐입니다. 더운 날씨,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이런 조건에서 우리 몸은 어디서든 수분을 더 끌어오려 합니다. 그리고 대장도 그 요청에 따라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수분을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변이 지나치게 건조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굳어버립니다. 주방 배수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충분히 흘러내릴 때는 음식 찌꺼기도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이 거의 없으면 찌꺼기는 배수구 안에 들러붙어 말라버립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변이 대장 안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굳어진 변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굳어진 변이 바로 부드러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 마신 물은 대부분 소장과 대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흡수됩니다. 굳어진 변이 있는 마지막 구간까지 수분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변이 굳은 문제와는 별개로 변이 나가는 통로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직장과 항문 사이에는 약간의 꺾인 각도가 있습니다. 평소에 서 있거나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 이 각도는 거의 90도 가까이 꺾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안전장치입니다. 평소에는 변이 쉽게 새지 않도록 통로를 좁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을 시도할 때 이 꺾인 각도가 펴지면서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각도가 일제 가깝게 펴져야 변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서양식 변기에 그냥 앉으면 이 각도가 충분히 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꺾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 상태에서 변을 내보내려면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힘을 줄 때 숨을 참고 배에 힘을 꽉 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주는 그 순간 항문 주변의 골반 바닥 근육이 함께 수축합니다. 변을 내보내야 하는 그 순간에 항문 쪽 근육이 오히려 더 조여드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힘을 줄수록 문이 더 닫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즉 변이 굳는 문제와 통로가 열리지 않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아무리 좋은 변비약을 써도 한계가 생깁니다. 약은 장을 자극해서 강제로 변을 밀어내려 하지만 굳어진 변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통로는 여전히 좁은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몸은 이미 그 구조를 바꾸어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약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비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이후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변이 약간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힘을 주면 나오긴 나옵니다. 모양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표면이 약간 마른 느낌이 들고 배변 후 완전히 비워진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이 단계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바꾸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초기 신호를 그냥 넘기면 점차 변이 끊겨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끼 배설물처럼 동글동글 떨어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여러 개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배변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배변 시간이 10분을 넘기는 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약을 더 강하게 드시거나 양을 늘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장은 자극에 점점 익숙해지고 약 없이는 배변 신호 자체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변이 거의 돌처럼 굳어서 처음 한 덩어리가 항문 바로 앞에서 막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변기에 앉아 있는 시간이 20분, 30분이 넘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항문 부위가 찢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변에 피가 묻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배변 후 한동안 항문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변이 직장 안에서 굳어 꽉 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변 매복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강하게 힘을 주는 배변 습관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는 그 순간 혈압이 순간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심장과 혈관에 강한 부담이 갑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오래 앉아서 힘을 주는 습관은 항문 주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이 치질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변비가 오래된 분들 중에 치질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쌓입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이후부터는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인식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변비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상에서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둘째는 배변 자세를 바꾸는 방법, 셋째는 식이섬유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물에 불려 아침에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씨앗들은 물에 담가두면 표면에서 끈끈한 점액질이 생성됩니다. 이 점액질이 그대로 장 안으로 들어가서 대장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굳어있는 변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 물 한 컵에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한 큰술 정도 넣어 두십시오. 8시간 정도 그대로 두시면 아침에 보셨을 때 물 표면에 끈끈하고 미끌미끌한 층이 생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씨앗까지 씹어 드셔도 좋고 부담스러우시면 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시중 변비약과 다른 점은 장을 강제로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장을 억지로 수축시켜서 변을 밀어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 장이 그 자극에 무뎌집니다. 결국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반면 이 방법은 단지 변이 더 잘 미끄러져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매일 드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마씨는 가능하면 갈아서 드시거나 잘 씹어 드십시오.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배변 자세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장과 항문 사이에 꺾인 각도를 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병이 앞에 작은 발 받침을 하나 두십시오. 높이는 15cm에서 2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낮은 의자 한쪽, 작은 박스, 두꺼운 책을 몇 권 쌓은 것,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발 받침에 발을 올리고 앉으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집니다. 이 자세가 되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집니다. 허벅지가 배 쪽으로 가볍게 눌립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과 항문 사이에 꺾인 각도가 거의 일제에 가깝게 펴집니다. 마치 구부러진 호스를 일자로 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라도 호스가 구부러져 있을 때와 일자로 펴져 있을 때 흐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는 힘을 주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숨을 참고 배에 힘을 꽉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입을 약간 벌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배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꼽 아래 부분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나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 바닥 근육이 이완되면서 항문 쪽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열어서 흘러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해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연습하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5분 안에 배변 신호가 왔을 때 나오지 않으면 그 신호는 일단 사그라든 것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일어나셔서 나오십시오. 다음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변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문 주변 혈관에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으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대장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규칙적으로 앉으시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반복하시면 신호가 그 시간에 맞춰 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식이섬유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부피가 커지는 종류입니다. 현미, 잡곡, 통밀, 견과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이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한 분들에게는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이 이미 건조하고 변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부피만 커지고 물기는 없으니 오히려 더 막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변합니다. 이것이 변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 배, 키위, 바나나, 귀리, 보리, 미역, 다시마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귀리나 보리를 이용한 식사도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국이나 반찬으로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무조건 많이보다 수용성 위주로 골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어떤 종류를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시면 3일째부터 변의 질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2년 넘게 변비가 있으셨는데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으로 오셨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변비가 이미 꽤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처음 변화를 실감하신 것은 발받침 하나를 놓고 앉는 자세를 바꾸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병이 앞에 낮은 발받침 하나를 두고 숨을 내쉬면서 배를 부드럽게 부풀리는 방식을 연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아마씨를 물에 담가두고 다음날 아침 공복에 그 물을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그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와요. 그냥 앉으면 나와요. 예전처럼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몸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 흐름이 조금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60대 이후 변비는 변이 굳어가는 문제와 나가는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풀어야 합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녁에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 공복에 드시는 방법을 일주일만 꾸준히 시도해 보십시오. 배변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병이 앞에 발받침을 두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부드럽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배변 자세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식이섬유는 수용성 위주로 골라 드십시오. 사과, 키위, 귀리, 미역 같은 음식들이 마른 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 방법들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일주일, 2주가 지나면서 천천히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을 쓸 때와는 다르게 몸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변비로 불편하셨던 분들, 약이 점점 안 듣는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 그 불편함이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변에 피가 섞이거나 배변 시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오랫동안 배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랫동안 참아오신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